타들어간다. 꽉꽉 막힌다. 움켜쥔다. 숨이 찬다. 달아오른다. 핑 돈다. 이건 바로 나다. 제가 처음으로 정신과에 가본 게 18살 때였어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신경정신과가 아니라 그냥 정신과라고 부르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정신과에 들러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제가 18살 때 신경정신과에 갔던 이유가 난생 처음 왕따라는 걸 당했던 게 계기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적이 잘 나오지도 않는 놈이 쉬는 시간에 공부한다 였어요. 질 낮은 애들한테 제대로 걸렸었죠.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물론 안 좋은 걸로. 아무튼 전 3년여 동안의 약물 치료에도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일말의 효과도 보지 못했는데 언제나처럼 책을 읽고 감사일기, 성공일기를 쓰면서 단 3개월 만에 훌륭하게 극복해냈습니다. 그때 의사가 뭘 했냐면 자포자기 하면서 3개월 만이라도 정신병원에 입원해보면 어떻겠니? 넌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라고 할 만큼 증세가 심각했습니다. 단순히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조현병 증세도 있었고 피해 망상 등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신경정신과를 비주기적으로 다녔는데 이유는 불면증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처음 우울증이 심했을 때 불면증도 굉장히 심하게 왔었는데 그게 그냥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읽고 2년 전에 11년 동안 먹던 수면제도 끊고 불면증 역시 극복해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계획했던 일이 안 풀리고 빚이 저의 목을 조여오면서 불면증이 다시 도지더라고요. 우울증도 심하게 왔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어서 처방받은 안정제와 항우울제는 안 먹고 그냥 수면제만 먹었습니다. 제 개인이 나약해서라기보다는 환경적인 문제가 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간만에 또 우울증 테스트를 원치 않게 했어요.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 오늘 휴가더라고요. 저번에 갔을 때는 점심시간이라 허탕쳤는데 당장 수면제가 떨어졌는데 무려 금요일까지 휴가라고 하니까 빡이 확 올라서 오늘 또 새로운 곳으로 왔습니다. 신경정신과는 처음 온 병원은 꼭 우울증 테스트를 해요. 의사가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요. 하는데 체크를 하면서도 스스로가 좀 심하네? 라고 느끼더라고요. 가끔 몸이 저리고 쑤신다,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가끔씩 숨쉬기 힘들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등 죄다 2점인 상당히 느꼈다 아니면 3점인 심하게 느꼈다에 체크를 했습니다. 2페이지가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는 총 합계 42점이 나왔고 두 번째 페이지는 더 높은 43점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고 들어가는데 의사가 점수가 상당히 높네요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를 위한 조언들은 감사했지만 솔직히 뜬구름 잡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여러 병원을 다녀봤기에 익숙합니다. 제 마음이 유연하지 못한 것도 상당히 큰 것 같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출시된 약이 있다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수 있는 약을 일주일치를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받아서 오는데 나와 정신과는 필연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지겹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잘 압니다. 제 스스로가 성급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연달아 하면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게끔 자초하거든요. 흑수저인 저는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것처럼 내 자식은 돈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 도끼가 있어서 항상 여러 목표를 다소 과하게 설정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리스크를 자초하고 감내합니다. 그렇다 보니 미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을 항상 느끼고 삽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싶은 때도 있죠. 요 며칠은 그나마 안정이 됐는데 불과 저번 주까지만 해도 정말 미칠 듯이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30대 인생 망치겠다는 당장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서 바로 눈앞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테스트를 하면서 희망을 느꼈던 게 뭐냐면 자살하고 싶다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전 이 테스트를 하기 전이나 후나 언제나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처음 정신과에 갔던 18살부터 22살 이 4년 동안은 정말로 진심으로 자살하고 싶다는 극도의 충동을 느껴서 옥상에 종종 올라가곤 했는데 내가 죽더라도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우리 엄마는 한번 호강시키고 죽고 싶다.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그 충동을 억누르면서 살았습니다. 개처럼 일하는 저희 엄마의 유일한 희망이 저인데 저 힘들다고 죽어버리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때 가족이 없었으면 저는 정말 자살했을 거예요. 삶에 그 어떠한 희망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얘기가 샜네요. 어쨌든 자살하고 싶지 않다에 체크하지 않았다는 게 저한테는 강력한 등대의 불빛과도 같았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잊을만 하면 오는 이 우울증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또 항상 그래 왔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여러 리스크를 제가 스스로 자초하면서 오는 환경적인 문제라는 점도 한몫하고요. 어쨌든 새로운 약을 받아서 집으로 가는데 오늘도 역시나 막막하고 미칠 듯이 가슴이 꽉 막히고 숨이 턱 막히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우울증에 걸렸을 때 절 수렁에서 꺼내줬던 보도세퍼의 돈이라는 책에서 나온 한마디는 언제나 저의 강력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줍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할 때 두렵지 않다면 그 일은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희망이 있고 자살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플래너에도 항상 이렇게 적습니다. 두려움 없이는 성장도 없다. 저는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빛이 없는 터널의 중간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우울함을 잔뜩 머금은 이 두려움이 부디 빨리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저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뿐이죠. 여러분도 인생이 정말 막막하고 두렵다면 바로 그때가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점이거나 혹은 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작은 증인이기 때문이죠.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당장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뾰족한 해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포기하지 않고 내가 설정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부끄럽고 또 자존심 상하지만 다음 달 빚 상환을 위해서 아빠가 1340만 원을 빌려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은 안정이 된 것도 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400만 원 정도를 2주 안에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막막하죠. 근데 그런 아빠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올릴 힘조차 없었을 거예요. 오늘도 일하는데 갑자기 현실 세계에서 저의 자아가 붕 뜬 듯한 느낌과 함께 몸에는 열이 확 오르면서 가슴이 쥐어 짜듯이 조여오더라고요. 그 감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몇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저의 정신력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아직은 제 몸이라는 하드웨어를 원활하게 굴려낼 만큼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내일도 또 두려움과 불안함,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뭐 저만 이러는 것도 아니고 많은 현대인들이 저와 같거나 또 한때는 그랬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꿈을 먹고 버팁니다.